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들이 고금리의 시기를 반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금리의 시기, 또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나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 부자 되기는 너무나 어려워 라고 하면서 낙담을 하고, 또 이제 나는 재테크 너무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들어 라고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은 그 시기를 더 반기고 그때를 기다립니다. 또 많은 부자들이 실제로 그 타이밍에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대출이 막히고 또 금리는 올라가고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좌절에 빠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2008년에 첫 집을 마련했을 때 그 당시에 금융위기였고 또 금리가 너무나 높았습니다. 당시에 대출 한도도 굉장히 적었고 금리는 높았고 경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었고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첫 집을 마련했고 그때 도전을 했고 그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제 자신을 채우면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위기가 기회다 라는 말이 너무나 뻔한 말이어서 그게 도대체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지만 위기가 기회다 라는 말은 어쩌면 진리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 너무 뻔해 라고 어쩌면 지금 그 생각부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인 이유는 위기가 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순간 여러분이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여러분이 좋은 기회를 낚아채는 바로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은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잡을 수 없고 좋은 기회를 낚아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먹고 한 걸음만 더 나선다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08년으로 돌아가면 당시에 저는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먹자골목에 원룸에서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먹자골목에 술병들 그리고 길거리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출근하는 나의 아침이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눈을 뜨고 지하철로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는 먹자골목에 가득한 쓰레기 더미가 눈에 거슬렸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첫 아이를 임신했고 그러면서 나의 미래를 그려보았는데 거기서 아기까지 키우는 내 모습은 더 상상하기 싫었어요. 고금리 압박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다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너무 두려웠고 내가 도대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내가 집을 산다는 게 말이 돼? 무엇보다도 내가 뭔가 새로 도전을 한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 말이 돼? 나는 지금 아이도 임신하고 있는데 이럴 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인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아무것도 잃을 건 없을 것도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사실 돌이켜보면 무엇이었을까? 위기가 기회다 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나 뻔한 말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절박한 순간, 너무 힘든 순간에는 사람이 여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금리도 높았고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저의 인생의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한 번도 그 전까지 집을 마련하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결혼하기 전까지 30살까지 전세를 살았고 또는 월세를 살았고 항상 세입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침에 출근하면서 먹자골목에 널브러진 쓰레기 또 빈병들을 보면서 또 임신한 내 모습을 보면서 금리가 가장 높았던 그 순간 저는 내 집을 처음으로 마련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어떤 집을 마련해야 그래도 안전할 수 있을까? 서점에 가기 시작했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여러 재테크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소설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또 드라마를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난생 처음 재테크 책도 읽기 시작했고 지금 어쩌면 여러분처럼 그 전까지는 유튜브 채널도 재테크 채널은 절대 보지 않았던 제가 재테크 채널도 구독하기 시작했죠.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생소했던 경제 용어들도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테크 책도 읽고 경제 공부도 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높다는 것이 새삼 무섭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 기회다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어쩌면 지금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내가 집을 사도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급매물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어요.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집을 샀던 분들이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급매로 집을 내놓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저희 집을 매도하시는 분도 대출 이자의 부담을 느껴서 집을 매도하고 더 적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실제 본인의 집을 팔고 그리고 조금 더 적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 집을 급매로 매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당시에는 금리는 매우 높았지만 저희가 급매를 찾을 수 있는 시즌이었고 또 시장에는 사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평소에 매수자가 1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다면 당시에는 매수자가 3명 정도 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할 때도 평소 같았으면 1,000만 원 정도도 깎기 힘들었을 때였다면 당시에는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제가 그때 점점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도 깨닫게 됐어요. 예전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그 용어를 들었을 때도 너무 뻔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온통 뻔한 말들로 가득하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말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또 집을 한 채 매수를 하면서 저의 두려웠던 그 세상에서 한 걸음을 나서면서 깨달았던 건 사실 글로만 봤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진짜라는 말을 깨달았던 거예요. 세상은 정말 아는 만큼 보였던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몰랐을 때는 사실 세상이 너무나 단조롭게 보였어요. 그런데 금리가 높았다는 것이 실제로는 저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제가 움직였어야 하는 타이밍이고 그때가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저는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과감하게 매수를 했고 그리고 첫 집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저희 아이가 5월에 태어났는데 저의 잔금은 조리원에서 잔금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아이가 예정일보다 먼저 태어나게 되면서 저의 첫집 잔금을 조리원에서 자서를 하게 되었고요. 담보대출 자서를 조리원 휴게실에서 하게 되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저의 첫 집을 매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저의 집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기분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근거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기도 했어요. 처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이기도 하면서 또 두렵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함께 다가오는 것 같아요.